자주 저지르는 실수 중에 가장 큰 하나는 그 입찰표 작성하는 것 중에 예를 들어서 1억 5천짜리를 15억에 적는 경우가 많이 생기는데 누가 그러겠어 라고 하는데 지난번에도 뉴스 나왔죠. 6,700억인가? 아파트가 나왔어요. 자주 저지르는 실수 중에 가장 큰 하나는 그 입찰표 작성하는 것 중에 가장 큰 실수를 많이 하죠. 예를 들어서 1억 5천짜리를 15억에 적는 경우가 많이 생기는데 누가 그러겠어 라고 하는데 지난번에도 뉴스 나왔죠. 6,700억인가? 67억인가를 쓴 아파트가 나왔어요. 이런 실수를 진짜 많이 하는데 저희 오토경매 시스템을 하면 이런 실수할 일이 없다 라는 걸 안내해드리고, 그리고 가장 부동산 경매에서 근본적인 실수를 하는 거는 계속 폐차를 하다 보면 낙찰을 해야 되겠다라고 느낀 때가 오거든요. 금액을 제일 높게 쓰면 낙찰이잖아요. 그럼 그건 잘못되는 겁니다. 물론 실거주 하면은 높게 써도 상관은 없어요. 저희의 목적은 저렴하게 사기 위해서 부동산 경매를 하는 거지 낙찰을 하기 위해서 부동산 경매를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명심하세요.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게 부동산 경매 사이트에 나온 감정가를 믿으시면 안 돼요. 감정가는 저희가 생각한 것보다 확실히 높게 돼 있는 경향이 좀 있고요. 그리고 실거래가 확인을 잘 하고 내가 얼만큼의 낙찰을 받아서 얼만큼에 다시 되팔아야겠다라는 가격을 잘 정하고 난 후에 입찰을 하셔야 입찰 가격이 딱 정해지는데, 감정가가 그냥 3억에 나와 있으니까 나는 1억 5천에 받으면 50%나 싼 가격이네. 감정가를 믿고 들어가시는 분들이 계셔서 감정가는 믿으시면 안 됩니다. 경매 전에 먼저 확인해야 될 거는 그 물건의 권리 분석이라고 하는데, 이 임차인의 보증금을 내가 인수하는지 안 하는지. 그래서 저희가 항상 추천드리는 거는 말소기준 권리보다 뒤에 있는 걸 후순위라고 하고 말소기준 권리보다 앞에 있는 걸 선순위라고 하는데, 이 선순위 임차인은 무조건 패스라고 말씀을 드려요. 쉬운 물건들만 해도 물건은 많습니다. 처음에 첫 마디 강의 들어가면 하는 말이, 여러분 이렇게 수업 들으셔도 입찰 안 하실 거죠? 라고 얘기하면 다 웃으세요. 거의 끝날 때쯤 되면은 이거 하는 게 맞나? 아닌가? 이거 과연 팔릴까? 이 고민에 다시 이제 시들시들해지는 거죠. 처음에는 의욕이 넘쳐서 왔다가 공부만 계속 하세요. 수업만 계속 들으시고 보통 퍼센테이지의 10% 안에만 입찰을 하시고 나머지 분들은 또 공부하고 또 다른 공부하러 또 떠나시는 거죠. 여러분들은 그러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대출이 안 된다거나 이런 것들을 받아갖고 오셔갖고 대출을 해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내가 인수해야 될 보증금이 있으면 대출이 진행이 안 됩니다. 그분들 또 돈을 내주고 하기에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거죠. 입찰 들어가기 전에 저희를 만났으면은 이런 실수는 안 하는 거죠. 전문가가 옆에 있으면서 저지른다는 거는 천지차이죠. 아무거나 다 입찰돼서 싸게 돼 있어서 입찰을 해갖고 오면 덜컥 대출이 안 돼갖고 보증금을 미납한 사례가 엄청 많아요. 지금 교육 같은 경우는 평일반 있고 주말반 있고 4주차로 돼 있고요. 4주는 다 교육이고 한 주는 이제 법원 견학 가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컨설팅 같은 경우는 그냥 수업을 듣고 하면서 저희가 옆에서 도와드리는 건 똑같으니까 차라리 수업을 들으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옆에서 도와드리는 게 컨설팅이나 마찬가지니까요. 굳이 비용을 내서 컨설팅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사실 월세로 번다라는 거는 조금 이제 예전의 방식에서는 원금을 안 갖고 이자만 가는 형식이어갖고 월세를 많이 취득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는데, 요즘에는 주거용 같은 경우는 원금하고 이자를 같이 내기 때문에 이거에 맞는 월세 수익률은 거의 없을 거예요. 아마 전세를 마친다든가 아니면은 시세 차익으로 단기 매도를 한다든가 이런 게 조금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귀찮아서 아예 그냥 팔아줘 라고 하면은 매도도 저희가 해드리는데, 나는 개인적으로 좀 알아볼 거야 라고 하시면 개인적으로 알아보게끔 저희가 코치를 해드리고, 저희가 또 아예 그냥 물건을 얼만큼 가격에 팔아줘 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면 저희가 그 가격에 부동산에 쫙 올려서 다시 팔아드려요. 보통은 이제 배우시고 임장 가시고 입찰 가시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정석이거든요. 이것보다는 그냥 수익이 났으면 좋겠는데 굳이 이거를 딴 사람이 해줬으면 좋겠다, 홍 대표님이 해주시면 안 돼요 라고 얘기했는데, 저도 솔직히 바쁜데 이걸 해줄 수가 없으니까 그럼 경매라는 거를 아예 그냥 이렇게 외주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자 라고 해서, 지금은 사실 몰라도 들어와서 간단한 지식을 배워서 이거 하는 방식을 하면 수익으로 앉을 수 있게끔 만들어 놨습니다. 교육을 들으면 사실 한 번 해본 사람은 더 이상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을 겁니다. 이게 아주 간단하게 돼 있고 비용이 또 저렴하고, 비용이 비싸다고 하면은 이게 말이 안 되는 건데 직접 하시다가도 다시 돌아오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왜냐면 워낙 저렴하니까. 수강생들 분 중에 이제 입찰을 하시고 당진
원주, 청주 뭐 이런 데 받으셔갖고 아직 팔기 전이지만 세전으로 그래도 한 2천만 원 정도는 가지고 계세요. 수익을 이제 확보를 하신 거죠. 아직은 팔기 전입니다. 임장도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되게 막막할 거예요. 어딜 가서, 그죠? 어딜 가서 뭘 봐야 되지? 뭐 관리사무소 소장님하고 또 어떻게 얘기해야 되지? 뭐 미남 얘기는 또 어떻게 해야 되고, 주변 집들한테 또 물어보고 탐문하는 거며, 부동산도 그냥 무작정 나와서 가는 게 아니고 다 예약을 하고 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보통 처음 가시는 분들은 부동산에 가서 막 연기를 하시더라고요. 나 여기 들어와 살 건데 뭐 예, 막 그런 식으로 막 연기하시는데, 여러분 전혀 그럴 필요 없습니다. 대신 그분의 시간을 뺏는 거니까 소정의 커피나 음료수 같은 건 사가지고 가셔서 건네면서 나 이거 경매하러 온 사람이니까 얘기하면, 뭐 음료수 사가는데 화내시는 분은 없어요. 근데 이제 빈손으로 가서 여기 뭐 경매 어때요? 뭐 이렇게 얘기하면은 솔직히 짜증나죠. 인기 있는 것들은 그런 사람들이 100명 와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 전부 다 저희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드리고, 얼만큼 쓰시면 입찰이 가능할 것 같고 여기서 좀 얼만큼 빠지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금액까지 다 제시를 해드리니까요. 교육을 듣고 돈이 있고 뭘 해도 이 외주 시스템에 대한 오토 경매 시스템을 잘 모르면 또 가서 자기가 직접 시간 내서 가야 돼요. 뭐 예를 들어서 마음에 드는 물건이 대전에 있다. 그럼 대전까지 운전해서 가야 되고, 입찰할 때도 또 대전을 다시 또 가야 되는 거고, 돈이 한두 푼 깨지는 게 아닙니다. 최종적으로 봤을 때는 오토 경매 시스템이 저렴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서울에서 제주도는 사실 비행기 타고 가는 비행기표만 해도 뭐 10만, 싸게 잡아도 10만 원이니까 왕복 20만 원이잖아요. 그 비행기값 빼고 또 가서 먹고 쓰고 돌아다니고 차 운전해야 되고 하니까 그 비용만 잡아도 20만 원보다는 더 나오죠. 그러니까 그 비용만 해도 훨씬 더 저렴한 거죠. 누구나 다 꿈이지 않습니까? 제주도에 있는 세컨하우스 저희한테 맡기면은 제주도 전문가께서 가서 보시고 다 파악해 주시고, 물건 얼마큼 가능하고 얼마에 팔릴 수 있고 이런 거를 답변을 해주시니까 그거 믿고 하셔도 훨씬 더 저렴하게 할 수 있죠. 5주 정도 강의인데 그냥 강의 들으면서 오시면서 2주 차이도 그냥 가시는 분들도 계세요. 왜냐면 저희한테 체크 한번 받고 저희가 이제 숙제를 내드리는데, 이제 뭐 물건 괜찮은 거 찾아갖고 오세요, 뭐 이렇게 한 3개 정도 뽑아 오세요. 봤는데 진짜 괜찮아요 가시는 분들도 계세요. 요렇게 빠르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반면, 수업 끝나면 할 거예요 하시면서 계속 이제 뒤로 미뤄지는 거죠. 이제 그런 분들은 다음 생에 해야 되지 않을까. 진짜로. 근데 이거 영상 보시면서 아마 뜨끔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나 계속 공부만 했는데 요번에 제대로 한번 해봐야지 하시는 분들 오토 경매 하시면 됩니다. 지역으로 따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방 같은 경우는 세전 금액입니다. 세전 금액으로 2천만 원 뛰기, 그러니까 2천 뛰기라고 표현하거든요. 1천 뛰기, 2천 뛰기, 2천 뛰기 정도는 괜찮은 것 같은데, 경기도권에서는 세전으로 1천만 원 한다고 해도 나쁘게 한 게 아니에요. 왜냐면 요새 경매하는 사람들이 워낙 많아져서 시세 차익을 남기려고 하면은 외곽으로 나가셔야 돼요. 경기도도 외곽으로 나가셔야 되고, 서울에서 시세 차익을 남긴다? 쉽지가 않습니다. 시세를 정확하게 판단하고 내가 그거보다 싼 가격에 사서 그래도 시세에 맞게 팔면 수요자는 있겠구나 라는 거를 간파를 하셔야 되는 거죠. 아파트 같은 경우를 봤을 때 뭐 투자금 대비 한 20%, 30%도 되시는 분들 좀 계세요. 그러니까 보통은 뭐 투자금이 얼마냐고 물어보시는 분들 많이 많은데, 내가 1억짜리 한다고 하면은 넉넉하게 그래도 한 30% 정도는 갖고 진행을 하셔야 되는데, 나머지는 레버리지를 일으켜 대출을 일으키는 거고, 수익을 낸 구간에서 그래도 1,000만 원, 2,000만 원 정도 하는 거니까 20%에서 30% 정도는 수익이 나는 것 같아요. 보통은 입찰장에는 사람들이 엄청 많죠. 뭐 한 50명, 60명 막 꽉 차일 때는 바깥으로 나가서 진행하는 경우도 있고, 아파트 같은 경우 기준으로는 좀 그래도 인기 있고 메리트 있는 물건이다 그러면 한 7대1, 많게는 한 10대1 이상. 뭐 저희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래도 5대1 안쪽으로 들어와야 낙찰 확률이 높은 거지. 그래서 제가 2차 입찰에 입찰을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3차 같은 경우는 뭐 그냥 30명 넘어갑니다. 3차 입찰 가지 마시고, 경매 사이트 조회수가 5천 조회수가 넘어간다 그러면 가지 마세요. 완전 인기 많은 것들은 추천도 사실 안 해요. 저희가 이제 추천드리는 거는 그래도 내 투자 금액 대비 시세 차익 재미를 볼 수 있는 물건들을 추천해 주는 거니까 보시고 진행하시면 돼요. 처음에는 이제 뭐 사람들한테 불만도 있었고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가격이 완전 다운돼 있기 때문에 하시는 분들은 계속 쓰세요. 그리고 아주 만족해 하시고 너무너무 좋아를 하십니다. 예전에는 입찰을 맡기면 인감증명서하고 막 이런 거를 막 등기로 보냈었어야 됐어요. 지금은 다 없어지고
그냥 전자로 바로 할 수 있게끔 해놔갖고 크게 뭐 어려운 게 없습니다. 고객들이 내 입찰 보증금 저 사람한테 뭐 1억이든 5천만 원이든 보내야 되는데 먹고 튀는 거 아니냐 이런 거를 걱정하시는 분 많이 계세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 법무사분들도 그 공제조합 그 보험을 가입해놔갖고 2억까지는 이제 그 보험 처리가 되는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 보증금이 2억이 넘어간다. 그러면 저희한테 오세요. 저희가 직접 해드릴게요.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든든한 보험이 네네네. 뭐 당부라기보다는 이제 뭐 오토금융가 막 엄청 알려지지 않아갖고 사실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신데 한 번 하신 분들은 안 떠나시고 아마 계속 하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책임지고 말씀드릴 수 있고 내가 하는 것보다 저렴하니까 차라리 그 외주 비용을 쓰면서 전문가들을 쓰면서 시간도 단축되고 수익은 올라가고 이득이 훨씬 더 커지는 상황이 발생될 겁니다. 여러분 많이 이용해 주세요.